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시세 갑자기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처럼 떨어지다가 이번에 반등세가 살짝 올라왔는데요. 그 반등이 지금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같이 전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각자 전문가들의 의견들 다른데요. 그 의견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가격대 지금 7,000달러 아래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것처럼 떨어뜨리더니 갑자기 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317달러로 지금 다시 반등을 한 상태고 이 안에서 계속 그 움직이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RSI를 보더라도 이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다가 4시간 봉에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 안으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60 가까이로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RSI도 긍정적으로 지금 돌아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맥디 같은 경우도 지금 블리시 크로스오버로 이제 크로스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위로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짝 지표가 바뀌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대는 결국엔 7,800달러 선이 주요적인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아직까지 이 큰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들을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완벽하게 다른 그 방향이 잡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6,600달러 선이 중요한 또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꽤 며칠 동안 지금 이 안에서만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박스권을 그때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은 나중에 이걸 뚫고 완벽하게 이제 올라선 상황 아니면 완벽하게 내려가서 마무리되는 상황들을 지켜봐야지만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타이완 베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 지점과 6,600달러 선 지점과 그리고 이 7,691달러 선들을 고점으로 잡고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이 6.618 구간에서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하고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타이완 베어 같은 경우는 7,900달러 선 7,900달러 선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거기에서 마무리가 된 상태가 된다면 그게 이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도 주봉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봉이나 4시간 봉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봉상으로 완벽하게 위쪽으로 7,900달러 선 위쪽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 그 이제 매수 신호다라고 이제 타이완 베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방향성이 이제 잡히는 걸 여러분도 확인을 하고 그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여기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변동성 살아나나 BTC 7,500달러 돌파 여부를 주목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다들 관심을 많이 좀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은 68.4% 그리고 시가총액은 1330억 달러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945억 달러고요. 그래서 68.4%의 점유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전날에 비해서 다소 악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암호화폐 제공업체인 얼터네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전날 39보다 1 내린 38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BTC 시간당 이동 평균 수렴 발산 지수 맥디가 강세 지역에서 힘을 얻고 있고 상대 강도 지수는 50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등 현재 비트코인 기술적 지표는 7,500달러의 저항선을 향한 역전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가 7,380달러와 7,400달러 이상을 넘어서면 다음 저항선은 7,460달러와 7,500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7,300달러에서 7,10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며 7,100달러와 7,050달러의 지지선을 여러 차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날 7,000달러 붕괴는 예고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가 반전되지 못하고 6,8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6,500달러 이하로 급락할 수도 있다 라고도 분석을 했는데 다행히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메인인데요. 비트메인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대량 해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비트메인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트메인이 대규모 인원 감축을 계획 중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메인 공동 설립자 우지안이 구조조정 논의를 주도했다고 하면서 오는 17일 기업 연례회의 전까지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이번 정리 해고의 원인으로 그게 지목이 되고 있는데 오는 5월에 예정된 반감기 이후에는 블록당 채굴 보상이 12.5BTC에서 6.25BTC로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채굴장 및 판매와 채굴장 운영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트메인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메인의 직원 수는 경쟁 업체의 10배인 1000명가량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적이 부진한 비트메인의 인공지능 사업 부문이 주요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메인은 이번 정리 해고에 대해서 반감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일 뿐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2018년 12월에도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프리미티브 벤처스 공동 설립자인 도비와는 비트메인의 대량 해고가 2020년 첫 번째 반감기가 됐다라고 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채굴 장비 업체는 안팎으로 이제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공동 설립자 우지한은 다른 공동 설립자 장커탄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비트메인 전액 출자 자회사인 선전 센츄리 클라우드 코어가 중국 광둥성 선전시 마오안 지방법원 명령으로 자산 약 7억 8,594만이 4만 원을 동결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메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 대량 구조조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터키 청산 결제기관 블록체인 활용한 디지털 금 양도 플랫폼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터키에서 청산 결제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금 양도 플랫폼, 이게 뭐냐면 진짜 금입니다. 진짜 금을 보관하고 그 금을 토대로 한 이제
그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비가 디지털 골드라는 이름으로 실물 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이제 디지털 자산을 발행, 상환, 양도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 이제 실물 금을 담보로 해서 그 디지털 자산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른 부분, 지금과는 다른 부분이, 원래 금본위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원래는 달러도 금본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가져가면 이제 금을 바꿀 수 있다라고 예전에는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았었는데, 1970년도에 닉슨이 이제 그거를 파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달러는 그거에서 동떨어져서 나와버리게 되어서 엄청나게 찍어내는 데에도 이제 어떤 담보도 없습니다. 실제로 달러라는 건 그냥 그 자체가 이제 미국이 그걸 신용을 준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달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디지털 자산이 이 금을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양도를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 자체도 이제 하나의 자산을 디지털 자산화 시키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뿐만 아니라 뭐 은이든 다른 여러 그 지하자원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는 이제 미술품도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미술품을 쪼개가지고 그 자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쪼갤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하나의 건물을 여러 그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그걸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 자산의 이제 비중을 갖는 겁니다. 우리 주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이 하나의 기업을 이제 그 자산의 가치를 분할을 해서 갖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기존의 자산의 가치를 분할해서 나눠 갖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유동화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터키의 청산기관에서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터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 은행 리브라 대안 시스템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이자 독일 연방은행 총재, 유럽 은행들이 페이스북 리브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은행 총재인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전날 독일 경제지 한데스블란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유럽 내 국가들이 통화 조건을 리브라와 같은 민간 화폐에 내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성급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 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앙은행이 성급히 개입할 경우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 경제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그 기업의 몫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끼리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페이스북도 하나의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간 은행들이 리브라에 대항할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행들이 과연 이 페이스북에 경쟁이 될까 하는 부분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페이스북의 그런 속도를 이 은행이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기술을 이해하는 정도와 그 기술을 활용하고 사업화시키는 그 속도가 페이스북을 일반 유럽 은행들이 따라간다? 이건 정말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제 관례, 은행이 워낙 보수적인 또 집단이고,
그런 부분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직까지는 이 IT 기업을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엄청난 또 확산을 해 나가고 있죠. 그게 아무래도 IT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혁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그런 거거든요. IT 기업은 워낙 그 빠른 그 변화 속도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은행들하고의 경쟁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IT 기업이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일부 민간은행들이 이 프로젝트를 리브라와 페이스북과 경쟁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 보이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미국의 벤처 투자사 2030년을 전망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IT 벤처 투자 기업 안데르센 호로위츠가 향후 비트코인이 인플루언서 수익 구조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벤처 투자사는 이 리플과 코인베이스 등에 투자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리브라 협회에 합류를 했고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데르센 호로위츠는 일상생활과 업무가 고도로 자동화될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인플루언서 생태계에서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상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인으로 수많은 팬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안데르센 호로위츠는 가상의 인플루언서 코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팔로워가 인플루언서의 인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할 방안으로 개인 발행 디지털 자산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인플루언서의 인기를 통해서 즉각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방법이고요. 비트코인, 리브라 또는 개인 발행 인플루언서 코인으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플루언서, 인기 스타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인기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의 개인들의 인기에 따라서 그 코인의 시세가 이제 따라가는 건데 지금 국내에서도 아마 브레이브 코인인가 뭐 그런 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각자 개인의 자신의 코인들을 발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팬들은 그 인플루언서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그 지지와 응원을 통해서 계속 인기도가 상승하면 그 관련된 코인들도 이제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들을 팬들도 이제 그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팬들도 갖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행이 되려면 각종 규제와 모든 것들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2030 전망이 되지 않을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존 바클레이 기술 총괄이 올해 1분기 영국 최초 암호화폐 은행을 개설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 영국의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 출신의 금융기술 전문가, 기술 총괄인 마크 히퍼슨이라는 이 사람이 암호화폐 지원 디지털 은행 지글루를 올해 1분기에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마크 히퍼슨은 바클레이에서 10여 년간 수석 기술 책임을 지냈고 영국 챌린저 뱅크인 스타일링의 공동 설립자 겸 수석 기술 책임자로 2018년 9월부터 지글루 CEO로 일해왔다고 합니다. 지글루는 이제 법정화폐, 디지털화폐 등 다양한 통화를 완전히 디지털화된 계좌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동일한 계좌에 다양한 화폐를 예치할 수 있으며 보유 자금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환은 시장 금리로 암호화폐는 가장 좋은 시세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계좌를 가진 이제 은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이제 나오는 은행이고
이런 은행들은 앞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죠. 앞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이 암호화폐를 실제 보관하고 이제 이체를 할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은행들이 속속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기존 은행들도 이제 암호화폐를 지원을,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체계화되고 한 계좌에서도 이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IMF가 지금 필리핀 중앙은행에 자국 암호화 자산 유출입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IMF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필리핀 중앙은행이 은행의 국가 간 암호화 자산 흐름에 관한 정보 수집을 제안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지난해 7월 IMF 필리핀 통화금융통계 미션단은 필리핀 중앙은행 요청으로 암호화 자산 취급 방안을 강연을 했고 이를 토대로 기술 지원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의 운영을 허가하면서 인가받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10곳에 이르고 필리핀이 중요한 암호화 자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필리핀도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타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타국에서 일을 하고 자국의 가족들에게 보통 이제 송금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돈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 뭐 달러나 아니면 그 나라의 화폐를 통해서 그 은행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수수료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은행에 계좌가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암호화 자산을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각자 이제 지갑을 통해서 좀 보내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체적으로 이런 나라들의 더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을 활용하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나라들이 뭐 남미 쪽이나 이런 필리핀 쪽에서 이런 암호화 자산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